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태평양 전쟁 중 하나인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준비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2년 5월 20일 야마모토 제독이 발신한 통신문이 미국 태평양 함대에서 감청됐다. 일본 해군은 모든 통신문을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있었다. 설령 감청 당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IBM에서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여 암호물을 회독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일본군의 다음 공격 목표가 AF라는 사실을 입수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AF가 어디냐는 점이었다. 일본군 미국이 장악한 지역을 A로 시작하는 두 단어의 약자로 표시하였다. 진지만의 경우에 AH였으며 AF의 경우 진지만이 북쪽에 있으며 병정이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 제독과 참모본 3월에 20 대정이 프렌치 브리게이드 솔에서 급류를 받고 진지만을 공습했을 때 AF에서 떠오른 정찰 길을 조심하는 경고를 감청하였다. AF가 미드웨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통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남태평양 어느 그 섬 또는 아르산 열도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유권에서는 샌프란시스코라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나눴다. 이런 미드웨이라고 짐작은 했으나 증거가 없었던 로스포르 대령의 태평양 함대 암호 해독반이 계책을 내놨다. 당시 미드웨이 섬에는 도청의 우려가 없는 해저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만을 사용하여 통신하면 일본의 통신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의심하고 케이블의 존재를 눈치챌까 보았다. 일부러 도청을 당한 것에 뻔한 무술을 통하여 알려줘도 이용하지 않을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신하였다. 이 정기 무슨 통신을 위하여 미드웨이 기지에서 약속된 통신을 보내도록 하고 일본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감청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미드웨이 급수시설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웨이 방어군의 해수 담수화 장치가 고장나서 식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거짓 교신을 하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먹이에 답성 물어보는 일본군은 이틀 뒤에 AF 식수가 부족하 추후 해수 담수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무전을 날렸다. 이 무전은 성공적으로 감청됐다. 당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사실이 판명됐다. 당시 미드웨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전방 요청지였으며 사실상 미 해군은 또 다른 육지 항모라고 해도 무방하였다. 특히 동태평양에는 이렇다 할 사람이 없었다. 미드웨이가 무너지면 그 다음 바로 화해였다. 화해가 무너지면 바로 호주나 미국 세해안이었다. 그 이전부터 여시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미드웨이가 공격지로 판명된 이상 더 많은 물자를 쏟아부어도 방어 준비에 만전을 방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 섬에 주둔하는 해군과 해병대 지휘관에 필요한 물자들의 명단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훨씬 많은 물자를 보내고 거기에 당시 중령이던 방어 지휘관들에게 경제 차원에서 대령 계급장을 보냈다고 한다. 여기서 일단 굴릴 수 있는 비행기는 싸그리 굴곰과 버팔로 에이드캣, 빈디게이트 B-17 등의 항공기도 있는 대로 보냈다. 병장 크기가 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작은 섬에 항공기 124대가 북적거렸다. 대공포에다가 재래까지 풍부한 탓에 설사 이 함대가 전멸한다 해도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정리 상황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당장 위에도 나왔듯이
뜻이 이미 일본 미국 서부 해안으로 임승했다는 이유로 만일을 위해 대부분의 폭격기들을 산에 꼭 들어진 채 미 해군이 요구했던 수량에 미치지 못한 숫자만 미드웨이로 보냈다. 각국의 급히 긁어모은 조종사들은 전투 해양이 대먼칸의 비행 시간조차 겪었던 풋내기들이었다. 배치된 선술기들 상당수는 이미 그 당시에도 성능 부족과 노후화가 확연하였다. 미드웨이 비행장의 전투가 최대 다수를 차지했던 포폴라는 이미 일본 주력기 제로시안에 열세미 증명되었으며 극강화 폭격기인 빈디케이터는 조종사들에게 바이브레이터라고 늘 받을 정도로 기체의 노화가 심하였다. 그나마 당시에 최신 기종인 F4, F 와일드캣이나 TBF 어벤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수량이 매우 적었다. 한편 태평양 함대의 항모 기동 부대는 남태평양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산화해전이 끝나는 틈을 타 니미츠 제독은 일본군이 기만하기 위해 두 번째 낚싯밥을 던졌다. 당시 보호구 문제로 진짐을 경유하나 산화해전에 참가하지 못한 얼렴 홀시 제독에게 모든 항모 마음을 이끌고 일본군을 돌라기 기지로 진출하여 전력을 노출시키는 지시를 내렸다. 그 의미를 이해한 홀시 제독은 충실히 그 명령을 수행하였다. 일부러 정찰기가 있는 데까지 가서 대놓고 모든 병력을 보여줬다. 더불어 남태평양에서 작전을 마친 기동부대가 도착하자마자 니미츠 대사가 3일 만에 보호과 정비를 마치도록 한 후에 바로 미드웨이로 출격시켰다. 한편으로는 일본군의 주요 정찰 거점에 고초강을 파괴하여 일본은 비행정을 통한 정찰을 방해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비행장을 이용하여 미군이 동향을 정찰하고 있었다. 이들이 중간에 잠수함을 만나 급유를 받는 장소들이 있었다. 여기에 고초강이 버티고 있으니 정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군은 태평양 함대의 모든 항공모함의 남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중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기반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장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발견할 때까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작전 준비를 마치고 미드웨이 발견된 미국 함대는 전국 항공모함 3척, 중순양함 9척, 경순양함 4척, 고추감 32척, 잠수함 19척이었다. 이 전력은 태평양 함대가 제대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었다. 게다가 얼선열도 지역에서도 병력을 배치해야 하였다. 레오폴드 소장이 시위하는 제8기동부대의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3척, 고추감 13척을 할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미드웨이 뒷된 병력은 훨씬 더 적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은 3척뿐이었다. 개전 시점에 이 해군이 가진 전국 항공모함은 총 7척이었다고 한다. 일본군과 비교하면 명백 전력의 열세였다. 니미츠 대통령은 영국의 태평양 방면 항공모함 3척 중에서 1척을 벨로라고 접촉을 하였다. 막상 영국은 일본군이 다음 목표가 인도양 방면 곳을 예측하고 있었다. 항공모함을 불려줘서 인도양을 상실하면 敵들이 채용질 거냐고 말하였다. 랜드니스의 기지 중이던 영국이 이런 반응을 본 것은 실로 해전의 패배 등으로 인해 인도 상실에 대한 영국의 공포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태평양 지역 식민지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지는 인도까지 이렇게 된다면 나제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파멸을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때문에 니미츠 제독은 수리진 요코타마를 급하게 자출한다.
개전 이래 항공모함 작전을 지휘해 모든 호시 제독이 비우병의 악화로 병원에 호송되는 바람에 프랑크 프레처 제독이 총지휘를 맡게 됐다. 호시 제독이 지휘하던 기동부대는 레이먼드 스포론스 제독이 지휘하게 되었다. 특히 작전 수립 단계에서 미드웨이 공격 계획 작성 전에 실행한 모의전에서 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5월 1일 첫 번째 모의전투는 미드웨이 해전을 이겨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실제 상황과 흡사하게 전개되었다. 미 해군 역할을 하는 항공기동부대가 현실의 미 해군과 똑같은 미리 하와이에서 출항하였다. 미드웨이 동북쪽에서 매우 있었으며 일본 함대를 기습하여 미드웨이 해전 전방부터 일본 측 3척의 항공모함에 격침되었다. 그러자 이란 함대 참모장 국학기 마토메가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공격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으니 매복 전술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격침된 함대를 원산복구시켜버렸다. 거기다가 이것을 지켜보던 야마모토는 국가기의 주장된 홍건 함대가 미드웨이 공격 이후 하와이에서 출항하게 하였다. 다음날 모의 전투에서 적군은 미드웨이 기지의 모든 전적을 발전시켜 아카키와 각기가 집중 공격을 받고 격침되어 버렸다. 그러자 배 한 척이 폭탄을 이렇게 한꺼번에 얻어맞을 리가 없다라고 각기의 주장을 결과로 아카키 산발 명령 소파미 각각 격침으로 계속해서 모의전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벌어진 칼레던의 해전 모의전에서 각기 본인이 격침시켰던 카카를 부활시켜 작전에 참여시켰다. 미드웨이 기지의 항공기들은 일본 해군 함대에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했으므로 이런 벌로 불린 시뮬레이션도 결과적으로 먹기는 하였다. 다만 실제 전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미드웨이 기지에 이어 공격을 개시한 미 해군의 항공모였다. 이 모의전에도 결국 미드웨이 공격 자체는 성공했으나 면모하며 연료 부족으로 작전되는 등 상당한 보기 싫은 꼴이 난 모양.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고 한마디로 끝냈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앞선 모의전 결과를 이 진짜로 똑같이 이루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군 중에서 지나치게 자신들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인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렇게 무리한 모의전을 진행했는지 분명히나 당신 미드웨이 공략을 좀 더 뒤로 밀어야 한다는 반대파들이 있는 상황이다. 미드웨이 초기 공략으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야마모토 제독의 주장을 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나는 추측이다. 동시에 너무 많이 벌려놓은 전선과 그에 따른 분산 때문에 작전 진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이럴 때는 아카키 비격탄을 바꾼 후에 당연히 실제로 고발을 맞으면 어쩔 거냐고 물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그런 식으로도 항공모함을 잃는다면 이걸 도리가 없다. 이 워게임을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런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 즉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발생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냥 생각하지 않겠다는 식이었다. 일단 의의없게 바꾸지는 않았고 아래서도 반발이 꽤 있었던 것이 정설이다. 반응이 어쨌든 결국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점을 바꾸지 않는다. 게임에서 항공모함이 폭탄 고발을 맞고 침몰 작전이 언제나 발생하는 아마용 상황에 빠지더라도 어떻게든 그에 대응하는 고발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직원으로서는 기본 자세였다. 총 책임자인 항공참모 겐다 누군 해당 고발 사태 발생 시 그냥 달리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나태하게 적인 태도였다.
한편 이 옥게임의 사례는 일본이 한국만 함정의 손실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된다. 진이방 기습이란 대성공으로 승리를 못하는 계획을 빼앗았음에도 항공모 한 척이라도 운 나쁘게 박살내면 그냥 망해버리는 작전을 통해 미드의 점령 시도가 가능했을 시경이니 이렇게 항공모함을 잃는 상황은 생각할 의미도 없다는 판단을 슬쩍도 옳은 판단이었다. 한편 이란 옥게임 단계에서부터 나태함에 대해 작전 이바로부터 습격까지 일본군은 보안 영시키는 개념을 말아먹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다녔다. 진이방 공습 때 엄청난 작동 방안을 지켰던 그 일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촬영을 앞둔 승조원들이 우리는 미드의 공격 한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녀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야마부터 제도마다 아예 무슨으로 모든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그런들 간에도 우선 통신에서 미드에 이런 대놓고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아군 어떤 군함에서도 이번 작전이 끝난 이후 승조원들이 편지 주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다. 다른 군함에서 미드라고 답변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그랬으니 굳이 AF 날씨가 아니었어도 작전 목표를 안 들키면 그게 이상한 항복이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이나 영국군이 비이런 적발이들이 페이크를 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대국을 압박했을 만큼 상식적으로 기만 작전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대놓고 정보가 흘러 나올 리가 없을 터였다. 물론 애초에 성찰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통신들은 평문으로 보낼 정도로 일본이 이처럼 것은 아니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진주만의 뭔가를 치명적 작전을 수행하면서 어마무리로 통신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안 조치라고 하기도 힘들 만큼 보안에 신경 써야 하였다. 상대가 안보를 해놓을 것을 우리의 보안 경과하긴 그냥 방치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정보 분야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한 결과 일본군의 암호를 90번대를 해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함정보다 더 작전 계획을 파악할 수 있어 미드의 작전에 일본군이 양보를 바꾸기는 했지만 일본군의 정보는 일본군은 암호 개심 패턴을 거의 파악하고 있어서 미드의 해전 중 일본 해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강 알 수 있었다. 일본군은 MI 작전에서 참가하는 작전력을 4개의 부대로 나눠서 해군 중장 나고마 주치 제독이 지휘하는 제160 함대 각각 채무 항공모대 2000씩으로 구성된 제2 항공 전대를 묶어서 구성된 부대였다. 말루산 일도 방면을 공격을 폭범 함대 미드 이산국을 위한 침공부의 야마부터 제독의 지휘에 직접 지휘하는 본대로 편성하였다. 일본 함대의 규모는 정규 항공모함 5척, 경항공모함 3척, 사람 11척, 중순양함 13척, 경순양함 9척, 고추감 65척, 거대한 세력을 여기에 잠수함 22척과 수함기 모함, 소해정 및 기타 보조 함정들을 합치면 거의 200척에 가까운 대함대를 구성했다고 한다. 당대 최강의 전함인 야마모토 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일본 태평양 전쟁 중 하나인 미드 해전 준비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미드 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일본이 피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부장관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